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올해 적정 밸류 구간이 한 18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 밸류가 체크가 안 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으로 봐야 되고, 저는 이제 현금 대응은 코스피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산정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과열 구간에 단기 버블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00포인트 위에서는 확실하게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밸류가 한 요정도 구간이니까 중간값 놓으면 한 2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정도의 밴드가 올해 추정치를 이제 반영한 구간이고, 그 위에 구간은 이제 확실히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판단하에, 가치 판단하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볼 거냐라는 고민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 이제 회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현금을 7% 정도 가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10%에서 15% 정도로 현금 비중을 확대해볼 그런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이제 좋을 때는 그냥 즐기면 되지만,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 때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보면 1400포인트에 있을 때 1600포인트 1800포인트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죠. 투기 심리가 작동해서 인버스 비중을 막 늘려가고요. 하방에다 계속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이 나온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과열 신호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상승을 믿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조정은 안 나온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간사해서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 심리라는 게 항상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싼 구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싼 구간, 저렴한 구간에서는 공포에 잠식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내려갈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과열 구간이 오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해요. 내가 소외되는 거에 대한.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올 거야 생각했는데, 이게 1600포인트 넘어가도 조정 안 오고 계속 올라가고, 1800포인트 넘어가도 조정 안 오고 올라가고, 2000포인트 넘어가도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 경험들이 계속 조정 올 거야 했다가 올라가고, 조정 올 거야 했다가 올라가고, 조정 올 거야 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조정 안 온다라고 생각이 박혀버리는 거죠. 이런 학습 효과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근데 지금은 버블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올해 추정치 거의 적정 구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버블이 크게 껴있다고도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유동성으로 이제 끄집고 올라온 그런 시장 흐름이지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또 과하게 가져가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금을 보유해야 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슬슬 해봐야 될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순환매 흐름을 이제 체크하는 방법론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볼게요. 경험을 쌓아가면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거죠. 이 사이즈라는 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투자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담아갈 수 있는 수익의 절대치라는 부분들도 요 그릇 사이즈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누적되고 쌓여져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면. 그리고 FST 300%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 투자님이 300%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좀 읽어보면, 복리계좌에 있던 녀석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300%도 처음 경험해보는 수익률이네요. 장이 좋으니 요즘은 투자가 즐거운데 또 언젠가 다가올 조정장도 생각해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 대응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 같아요. 자, FST의 다음번 목표는 자, 500%를 해야 할지 900%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복리계좌는 제가 처음에 시스템 잡아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더블 되면 절반씩 줄여서 본계좌로 이동하는, 그 자금 이동해서 또 신규 종목 채워가고 요런 식의 롤링을 계속 해주는 그런 포지션들을 잡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보면 후발주들을 계속 추려서 담아가야 될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파동, 2차 파동까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파동 흐름을 나누는 이유는 자, 이 순환매 흐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동 흐름들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는 자, 네페스하고 테스나입니다. 네페스, 테스나가 이제 대장 흐름이에요. 자, 1차 파동의 대장 흐름이 네페스하고 테스나예요. 자, 요 종목들이 먼저 파동이 나왔을 때, 자, 2차 파동 때 이제 대장 흐름인 종목들은 어때요? 이 당시에, 자, 파동이 약합니다. 약하거나 움직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밸류 매력이 잡혀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수급이 몰려있으니까, 돈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과열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과열 구간으로 들어서면 밸류 매력이 떨어져요. 후발주보다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움직일 때는 후발주가 자, 이 기존 대장주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가치가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을 이게 올라갔으니까 요거 시스템 반도체인데 요 종목은 못 올라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이 그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런 포지션들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보통 상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 시장이 지수가 좋고 상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대장주들이 강해요. 이게 버블이 끼는 경우들도 있고 버블이 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는 버블이 심하게 끼지 않은 구간이고요. 아직도 네페스 같은 경우 밸류 체크를 해보면 자, 상승률이 한 150% 정도 남아있다 라고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1차, 자, 테스나도 1차, 네페스가 1차고, 자, FST가 2차라 그러면, 자, 이제 밸류 매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얘네가 밸류 매력이 아직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차 파동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업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업황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110조인가 130조인가, 뭐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아직 투자가 이제 시작된 흐름이죠.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굉장히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대기업에서 돈이 풀리는 거니까요. 이 돈이 풀리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제 뭐 협력사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음 파동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공부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발주를 보면, 이제 지금 이제 2차 파동까지 나왔으면 1차 파동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2차 파동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제는 3차 파동에 못 움직인 종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밸류 매력이 많이 남아있고, 아니면 아직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 숫자가 안 보이는데 추정치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자, 숫자가 보여지는 종목들부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자, 밸류가 부담되는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다 올라와 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자, 새로운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를 이제 지금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 종목이 이제 저는 이제 가장이 아니고 좀 확률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 종목은 이제 5글자예요. 5글자인데 중간에 이제 주자가 들어가고요. 도자가 들어가고, 자, 종목명은 이렇게 돼요. 내가 요 종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가란 말이야. 아직 주가 파동이 하나도 나오진 않았어. 이렇게 움직일 때도 파동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추천이 들어갔고요. 주식분야 양성소는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후발주들이 이렇게 생겨있는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아주 많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 요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그럼 이런 흐름들이 시스템 반도체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업황과 대장주 흐름을 함께 살피라는 거예요. LNF는 어때요? 2차전지 소재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소재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5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 불을 뿜었는데, 요때 요 종목은 이제 우리가 안 갖고 있었죠. 자, 이때 이제 버블을 요만큼 키워놨어요, 요 종목은. 파동이 세게 나오면서 버블을 키워놨기 때문에 버블을 해소하고, 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데, 아직도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이 당시에 좋은 얘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차전지 쪽에서 자,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자, 장비 관련주들은 밸류 매력이 많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요쪽으로 우리는 2차전지 섹터에서는 집중을 해서 우린 포트폴리오를 꾸렸단 말이에요. 자, KM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G 장비 대장주였는데, 요때 요 파동이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서 이게 작아 보이는 건데, 요때 요 파동도 요것처럼 이렇게 큰 흐름이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300% 정도 올라왔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후발주들을 제가 이제 추려드렸었고요. 자, 네페스 같은 경우도 방금 말했던 이제 그런 파동들 이제 이어서 보는 거죠. 우리가 투자했던 이런 포지션들을 지금부터 이제 체크를 해보잔 말이에요. 제 영상에서 과거 영상 보면 다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구라가 1도 없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과정에서 회원분들이 다 검증을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구라가 있으면 자, 댓글로 이제 욕을 막 심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2차전지 업황이 보면, 자,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LNF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등등 그 종목들이, 자, 요 대장 이제 파동이 흐름이 나왔죠. 자, 여기서 사야지 하다가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못 드린 종목인데, 자, 2차전지 업황을 분석을 할 때 숫자 같은 게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이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었어요. 또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움직임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도 밸류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천이 못 나갔다. 그런데 2차전지라는 이 업황 자체를 이제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가 담아갔던 종목들은, 자, 장비 쪽이라는 거죠. 자, 소재 쪽에서 2차전지 섹터에서 소재 관련주들이 대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움직일 때 장비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자,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얘네들은 소재 관련주들은 밸류 매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자, PNT라는 종목을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PNE 솔루션도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CIS도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소재 관련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 그 종목을 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결국은 그 종목들이 보니까 어때요? 다음 파동이 나올 때는 어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버블을 키워놨으니까 주가는 가치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버블을 키워놨으니까 여기에서는 버블 해소가 다 안 됐으니까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버블이 없었으니까 장비 관련주들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순환매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요게 튀었다 저게 튀었다 이런 걸 가지고 순환매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순환매 사이클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가 만들어지는 거다. 순환매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 주가가 먼저 튀어서 가치가 밸류가 부담이 되면 어때요? 밸류가 부담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자, 밸류가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런 게 장기적인 순환매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라든가 이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업황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황인가,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G 같은 경우도 보면, 자, 5G는 이제 장비부터 이제 업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비 쪽에서 이제 KMW가 이제 대장 흐름이었고요. 요때 300% 500% 파동이 나왔을 때 뭐 RFHRC라든가 뭐 등등의 이제 대장 종목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자, 그 종목들은 이제 저는 이제 다 외면을 했고요. 자, OE솔루션, 유비코스홀딩스, HFR 등등등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자, 요렇게 큰 파동이 나온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KMW도 같이 움직였는데, 자, 요거는 300% 500% 파동이 나온 다음에 업사이드가 나오면서 이제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밸류 매력이 다시 생기는 거가 아니라 같이 움직인 거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자, LNF 같은 경우는 밸류가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못 움직이는 거고, 자, KMW는 자, 밸류가 이제 뭐 수주가 터지고 뭐고 하면서
밸류가 다시 이렇게 300% 500%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도 밸류가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 되니까 가치 파동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주가는 가치에 따라서 맞춰서 간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이솔루션, 유비쿼스 홀딩스, HFR, 뭐 이노아이러스 등등등 해서 파동이 좀 이제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보여줬죠. 그런데 요 종목들은 어때요? 회원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경험이 굉장히 얕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리딩을 할 때도 요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리지 못했죠. 시간이 그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요런 수익 파동들을 너무 작게 챙겨 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딩 시스템도 좀 수정을 했고요. 너무 싸게 매도를 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도 저도 이제 리딩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줄여놓고 자 밀리면 다시 사갖고 날아가면 자 요런 식의 이제 리딩을 하려고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갔었던 부분들인데 자 업사이드가 나오고 뭐하고 가면서 바로 뻗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서 자 상승해서 보면은 자 무릎 구간에 거의 뭐 다 파는 요런 포지션들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보면 어때요? 자, 대장주 잡힌 거 보고요. 업황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팹리스 업체도 그렇고,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다. 자, 숫자를 체크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팹리스 업체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팹리스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자, 파운드리라고, 이제 뭐 생산업체하고 설계업체로 나뉘는데, 팹리스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자, 돈을 버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요런 관련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업황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AD 테크놀로지가, 요 부분에 이제 추천이 들어갔고, FST가 요 구간에 들어갔고, 테크윈 같은 경우가 자,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이제 상승률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보유를 해가시면 되겠죠. 자, 순환매 흐름은 이렇게 장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순환매 흐름은 안 나옵니다. 대장주 올라타라? 그게 무슨 흐름일까요? 상승 초반 구간에 이렇게 보여지면 대장이 제일 센 거예요. 후발주들은 못 움직여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후발주들은 장기적인 파동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상승이 나올 때는 그때 타고 가던 종목들이 제일 셉니다. 그럼 밸류가 부담이 생기거나 과열 구간까지 넘어가게 돼요. 버블 있는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 거고, 버블이 없는 종목들은 자, 빠지는 게 많이 나오지 않고 다시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치에 연동해서 간다라는 거죠. 자,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 이제 LNF라는 종목과 일진머티리얼즈, 무슨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올 때도 생각보다 파동이 약한 이유들은 뭐냐면 요 구간에 버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KMW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이 당시에 버블이 없고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같이 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얘만 튀었는데 여기에서는 같이 튀는 거예요. 한 번 더 튀는 거죠. 결국은 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KMW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페스라는 종목은. 근데 이게 지금 상승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상승 여력이 저는 이제 한 150% 정도 보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페스라는 종목은 이제 2022년까지 놓고 보면 그 실적을 미리 땡겨서 받을지 어쩔지 업사이드가 나올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숫자 찍혀있는 거랑 가이던스들 추적을 해보면 그 정도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후발주들은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남아있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FST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이 들어가고 요 구간대에 보면 이제 이때 시가총액이 무슨 한 1000억, 1000 몇백억 이렇게 될 때란 말이에요. 1000 몇백억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이익이 잡히는 게 200억, 250억이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20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추정이 되니까 야, 이거 더블 이상 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시총이 이제 3000억이 넘어왔으니까
자, 밸류 부담이 확실히 생긴 구간이란 말이야,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자, 시총이 3천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250억 반영을 해도 오버밸류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실적을 반영하고 지금 미리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지금 반영을 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버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치에 따라서, 주가 연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순환매 흐름을 볼 때, 단기적으로 오늘 이게 올라갔으니까 내일은 이제 요게 올라갈 거야. 뭐, 요번 주에 요거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에 요게 올라갈 거야. 요런 흐름들이 아니고, 이런 장기적인 순환매 사이클들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이유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가 업황이 잡혀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 중에 밸류 매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해줍니다. 밸류 매력이 높은 종목이 결국은 상승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밸류 매력이 앞으로 지금 상승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잡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차근차근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제가 이거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영상 처음 만들고 뭐하고 했을 때 2017년도 막 이때 생각해보면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100%난 수익이 무슨 가당키나 하냐 하면서 엄청 욕도 많이 먹고 막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데이터 내놔라.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내가 이제 이렇게 수익 내고 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데이터 정리해놓고 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경험들만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데 과거에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수집을 안 해놨다는 게 굉장히 한이 많이 됐죠. 이때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뻥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시간만 투자를 하면 이런 수익률들은 굉장히 약한 수익률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자, 그릇이 점점 커지면서 어때요? 처음에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제 300%, 500%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1000% 이상.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 5년, 10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가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돈이 쌓여가는 거는. 주식 투자가 매력적인 거는 FST라는 기업이 무언가를 만들어요. 자, 반도체 뭐를 만들죠. 반도체 뭐를 만든단 말이야. 이걸 뭘 만드는데, 장비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자, 내가 직접 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FST 여기 회장한테 찾아가서 나랑 동업합시다. 자, 나 5천만원만 태워줘요. 자, 100만원만 태워줘요. 10만원만 태워줘요 하면 이 사람이 태워주겠어요, 이거? 자, 나랑 동업해 하면서 받아주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누구나에게나 이 동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업이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사업을 시작을 하면, 내가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데 내일 돈 벌어야지. 자, 뭐 한 달까지만 해서 한 달 안에 수익을 얼마를 내야지. 그리고 사업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기업이 투자를 해서 자, 수익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를, 자, 투자를 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만큼 내가 투자를 해서 시간을 주면 돼요, 기업에. 그럼 기업은 돈을 벌어서 나한테 수익률로 다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 이익이라는 거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극대화가 또 될 수 있냐면, 주식시장에는 왜곡 흐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치가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평가와 버블을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저평가와 고평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막 어쩔 때는 막 저평가 이렇게 있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저평가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버블이 이만큼 키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버블이 키워있으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파동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싼 데 사서 비싼 데 이렇게 나눠 팔게 되고, 싼 데 사서 비싼 데 나눠 팔게 되면 자, 이익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지금 내가 적정 가치가 요 정도다, 이거 너무 싸다 해서 샀으면 그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서 파는 거예요. 이 기간이 3개월, 막 6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테마가 붙어서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빠르게 막 한 달 만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년, 5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가치가 반영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되고, 자, 이익을 챙겨가는 것도 어때요? 자, 시간 가치라는 게 입혀지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수익도 분산해서 챙겨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지금 회원분들과 저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